최고치. 350. 역시 우리 허당 할아버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오빠한테 닭이 뭐냐? 이번에 서 팀장 차 바꾼 거 봤어? 진짜 좋던데. 내 눈앞에서 자동 주차를 딱 하는데 진짜 끝내주더라. 아 근데 나는 무서워. 나중에 그거 해킹당하면 어떡해. 야, 일단은 자율주행 기능은 양자암호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양자암호? 그게 뭔데? 쉽게 얘기해서 정보를 암호화해서 양자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 암호는 삼자가 알 수도 없고 복제도 불가능해. 그런 정보의 상호작용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1만 배 이상 빨라. 1만 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분기점이 있었지. 2019년 7월 1일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 일본 정부가 당장 오는 4일부터 핵심 첨단 소재 3개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걸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뭔 줄 알아? 반도체, 스마트폰, 액정 패널 뭐 이런 거 있잖아. 반도체. 스마트폰 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필수 품목 제한은 정말 경제적으로 허를 찔린 사건이었어. 와, 직격탄을 맞았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떤 기회? 만일 한국이 소재, 재료 산업을 육성하는데 성공한다면 한다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 기업들은 판매처를 잃어버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각 기업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찾아낸 방안이 뭔지 알아? 뭔데? 상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각 대기업들이 소부장 분야의 중소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 그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 어떻게 됐는데? 준비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부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했고 대기업은 앞에서 이끌어주고 한 박자가 맞았던 거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무려 434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거든. 434건? 하지만 이 사태 전부터 기술 국산화와 동반 성장에 먼저 노력을 기울인 그런 기업들도 많아. 현대유아의 자동차 부품은 이미 해외 여러 자동차 메이커에 수출을 하고 있어. 그런데 현대유아의 이런 성장을 위해서 회사가 찾은 원동력은 뭐였을까? 글쎄, 자금? 아니면 기술? 아니 그게 바로 동반 성장이야. 그게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지.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이 주는 교훈은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의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각심을 키워줬어. 그런데 그 국산화는 결코 어느 한 회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은 결과였어. 그래서 현대위아는 협력회사의 성장 기반 강화와 경쟁력 지원, 금융 지원 등으로 진정한 동반 성장을 실천하고 있지. 성장 기반 경쟁력 강화? 그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글쎄 뭐 아무래도 자금? 돈 아닐까? 그렇지. 현대유아와 현대차 그룹은 일단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1차 자금으로는 납품대금 선지원 총 1조 원, 2차로 협력사 상각 투자비 일시불 지원 6,326억, 그리고 3차 금융 지원으로 정부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총 1조 3,700억 원 규모의 부품사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했지. 와, 엄청나네. 그런데 또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품질 향상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글쎄 그게 뭘까? 테스트! 테스트? 신제품을 만들면 시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렇겠네. 제품 개발만큼 테스트가 중요할 텐데. 그렇지. 사실 품질이 월등한 신제품이 나온다는 건 이 테스트 과정에 달렸다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과정이야. 그래서 현대위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모두 지원했어. 현대위아는
인력, 자원, 자산 비용까지 진짜 정말 대단하네. 뿐만 아니야 정밀한 공작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포함해서 총 14건의 부품 국산화를 이뤄냈어. 이런 건 누가 알아줘야 되는 건데. 이런 전반적인 노력에 정보가 산업 훈장을 수여하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야, 자 여기서 박수. 박수! 너 앞으로 자동차의 화두는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자동차 관련이니까 안전운전과 위험, 보안?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양자기술. 자, 그러면 이 기술을 SK텔레콤에서 구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축했을까? 기술과 혁신을 가진 회사들과 상생을 시작한 거지. 동방 성장? 그렇지. 이제 좀 알아듣네. 너 누구 케어 콜이라고 알아? 누구 케어콜? 누구 케어 콜은 코로나19 대응을 돕는 AI 시스템이야. 인공지능? AI? 근데 여기에 동반성장이 관련이 있다고? 당연하지. SK텔레콤이 유엔젤이라는 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적극 활용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기술과 기술이 접목한 게 동반 성장이라는 거야? 물론 그것도 맞지만 SK텔레콤은 유엔젤에게 동반성장 펀드를 통한 저리금융대출 지원, 동반성장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제공, 기술 자료 보호를 위한 기술 임시 수수료 지원 등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반성장 실천을 했어. 그렇게 만들어진 누구 케어콜은 누구 백신 케어콜 접종 안내 및 모니터링까지 개발했어. 백신까지? 와, 이 회사 상 안 주나? 물론 2021년 현재 SK텔레콤은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대통령 표창? 뭐 요 정도? 이것도 그냥 박수. 박수 한번 더 쳐줘. 이것이야말로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개발자 등의 진정한 동반 성장이 아닐까. 우리는 시대와 가정을 겪어서 지금에 이르렀고 이제 더 먼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기술의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고 그 과정에서 동반 성장은 이제 필수적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구나. 그렇지. 이제 대세는 동반 성장이야. 오, 그러면은 이제 허닥도 대기업 되는 거야? 뭐 그런 게 사업하는 바로 이 맛 아닙니까?